만나면 좋은 친구 MBC. 장터나 시장에서 엿을 팔던 주인공이 강릉의 특산품을 활용해 독특한 엿을 개발했습니다. 연극 무대에도 오르고 민화와 민요도 배우며 우리 것을 즐기고 배우는 독특한 주인공의 달콤한 엿사랑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봄바람 타고 가장 먼저 봄 소식 들려오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원주 나무시장인데요. 향긋한 봄꽃과 나무들로 찬란한 봄을 만날 수 있는 곳, 원주 나무시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소양강댐 건설로 수몰됐던 마을들을 기억하고 기록하는 공간이 조성됐습니다.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던 고향을 그리워하던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되는 곳인데요. 50년 만에 되살아난 고향을 만난 실향민과 함께 그때의 기억을 되짚어봅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4월 6일 수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영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명수입니다. 네. 요 며칠 날씨가 정말 찬란하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날씨를 쭉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진짜 바야흐로 봄이 시작됐구나 제대로 느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봄날인데요. 네. 저는 왜 이렇게 자도 피곤하고 입맛이 이렇게 사라지는 걸까요? 입맛이 사라졌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아까 보니까 뭐 간식 같은 거 혼자 이렇게 드시던데 맞습니까? 식욕이 잠을 사라진 깨기 게?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니 아까 보니까 이렇게 메이크업 받으시면서 좀 꾸벅꾸벅 조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피곤해 보였어요. 네, 맞아요. 하지만 생방송 강원 365 시청자 여러분들과 만나기 위해서 이제 정신을 똑바로 차렸는데 그렇군요. 예. 왜 이렇게 봄철만 되면 피곤한 걸까요? 일단은 이제 환절기가 되면서 신체 바이오리듬의 변화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일단 밤의 길이가 짧아지고 낮의 길이가 길어지잖아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신체 온도, 체온이죠. 체온이 올라가기 마련입니다. 이걸 두고 춘곤증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러니까 춘곤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계절에 적응을 잘 해야겠네요. 그렇죠. 제철 맞은 음식 잘 챙겨 드시고요. 운동 틈틈이 하시면서 이 봄철 아주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생방송 강원 365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생방송 강원 365에서는요, 시청자 소통 채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댓글과 메시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채널은 카카오 친구가 있습니다. 카카오 검색창에 강원 365 입력하셔서 카카오 친구 추가하신 다음에 메시지 편하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생방송 강원 365는요,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실시간 라이브가 진행 중이니까요, 댓글로도 네. 소통 많이 해주세요. 자, 생방송 강원 365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명수 씨가 좀 좋아할 만한 소식인데 이게요, 아주 달콤하고 쫄깃쫄깃 식감도 좋고요. 네. 또 되게 정겨운 대상입니다. 결론적으로 네네. 먹는 거군요. 먹는 거. 아까 피곤해 하셨는데 지금 눈이 좀 초롱초롱해지셨어요. 그럼요. 사실은 이게 예전에는 그 뭐 시험 기간 때 정말 불티나게 팔렸었는데 오. 요즘은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보기가 쉽진 않더라고요. 어쨌든, 먹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먹는 거니까요. 그래요. 현기증 나거든요. 빨리 좀 소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게요, 달콤한 대상이거든요. 지금 화면에서 어떤 건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강릉의 대표적 특산품으로 아주 맛있는 걸 만드는 주인공이 있다고 합니다. 와, 저 먹는 거 진짜 좋아하는데요. 어떤 맛있는 걸 만드신다는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아주 달달한 것이라고 들었거든요. 지금 저와 함께 달콤한 현장으로 가보실까요? 엿이라면 눈을 감고도 뚝딱이라는 주인공. 하루는 독특한 엿을 만드는 회사 대표로, 하루는 무대에서는 예술인으로, 그리고 또 하루는 엿장수로 변신하는 그녀. 하루 24시간이 모자란데요. 1인 다역을 소화하는 유쾌하고 달콤한 그녀를 만나보실까요? 와, 여기 정말 정겨운 산촌마을이 있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이 여기 계시다고 합니다. 어디 계신가요? 직접 주인공을 찾기에 나선 진두리 리포터. 그런데 분주한 손길 포착. 카메라가 오건 말건 초집중하며 열심히 뭔가를 만들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분 같죠? 안녕하세요.
혹시 오늘 저와 함께 하시기로 한 달콤한 그분 맞으신가요? 네, 반갑습니다. 저 맡게 온 거죠? 네, 맡겨왔어요. 저 진짜 궁금했는데요. 네. 그 오늘 만드신다고 한 그 달달하고 맛있는 거 그거 정체가 무엇인가요? 이거는요, 네. 우리 쌀과 옥수수, 그 강원도 쌀과 옥수수를 갖다가 엿질금이라고 보리새싹 아시죠? 네. 그거하고 발효를 시켜서 그 다음에 엿을 만들어요. 엿이요? 네. 오늘의 주인공 조명숙 씨는 엿과 떼래야 뗄 수 없는 진한 사이. 와, 그러면 이 엿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직접 다 손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네네. 와, 아니 그럼 아까 보니까 뭐 이런 거 저런 거 종류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뭐 어떤 것들을 만드시나요? 네, 저희는 네. 강릉의 특산품 네. 갯방풍을 이용해서 갯방풍 엿을 만들었고요. 네네. 강릉 특산품인 강릉 딸기엿, 아피오스엿, 커피엿 등을 개발했다네요. 저 좀 궁금한데 네. 직접 좀 보여주실 수 없나요? 보여드릴 수 있죠. 네. 네, 지금 현재 여기서는 네. 체험을 하고 있어요. 우리 달고나 체험 알죠? 네, 그 오징어 찐득하게. 게임의 네, 맞아요. 달고나 체험인데 저희도 달고나처럼 찍기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이곳 부연마을에서 재배한 작물을 넣은 다양한 엿을 맛보는 건 기본. 재밌는 체험도 가능하다고. 짜잔! 그러면 저도 이제 이 엿 먹지만 말고 한번 맛있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저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도 할 수 네. 있는 아주 좋은 체험거리입니다. 네. 자, 그러면 와, 이게 다 엿이에요? 네네, 엿입니다. 오, 뜨끈뜨끈한 게 아주 그냥. 네, 와. 엿이고요. 네네. 아니, 네. 어떻게 해서 이런 엿을 만들 생각을 하신 거예요? 제가 한 16년 엿장수를 했어요. 전국을 다니면서 네. 처음에는 봉사를 하기 위해서 각설이 품바, 전통 품바를 배웠는데 각설이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하고 시작을 했다가 엿장수가 돼가지고 천지기 엿장수가 됐습니다. 그러면 각설이를 하시다가 엿장수가 지금 되신 건가요? 네네네, 엿 사업가가 된 거죠. 이력이 굉장히 화려하신데요. 네. 활달한 성격의 주인공. 봉사활동으로 처음 각설이 타령을 배우기 시작했다는데요. 각설이 하면 빠질 수 없는 엿을 직접 팔면서 전국 장터를 주름잡는 엿 파는 각설이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이젠 엿을 직접 만드는 CEO로 대변신. 엿질금 보리새싹을 넣어가지고 발효를 시키고 네. 끓여서 나온 다음에 네. 거기다 이게 이제 갱엿에다가 네. 갯방풍을 넣으면 갯방풍 엿이 됩니다. 아, 갯방풍이 들어간 갱엿을 쭉쭉 늘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다락엿이 돼요. 이렇게 세워놓고 통통. 네. 저도 한번 해볼까요? 해보세요. 네네. 이걸로 끝으로. 이렇게, 톡톡. 손잡이로요? 이렇게. 네, 톡톡. 톡톡. 어머, 소질이 있어요. 자, 네. 와! 그럼 이거예요, 이거. 자, 한 입. 네. 자, 와. 이게요. 어떤 맛인가요? 뭔가 이 굉장한 가요소리랑 함께 엿을 먹으니까요. 뭐 엿 하나를 먹는데 이렇게 신나는 기분? 저희가 갯방풍이라는 나무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밥나물로 그 분말을 가지고 엿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게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보면서 그 강 지역의 대표 특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갯방풍으로 이제 만드는데 저희가 이제 도움을 드린 거죠. 현재 짜먹는 엿까지 개발한 상태. 이렇게 완제품이 나오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강릉에 엿 공장이 없기 때문에 처음엔 대량 생산 자체가 어려웠던 것. 포장을 비롯해 납품, 온라인 판매까지 고민이 있을 때면 늘 함께 의논해 나가고 있죠. 아니, 이곳은 어딘가요? 이때 장구를 들고 나타난 명숙 씨. 알고 보니 민요를 배우고 있답니다. 각설이 공연의 수준을 높이고자 바쁜 시간을 쪼개 열심히 참여하고 있죠. 우리 또 제자님이 엿을 만들어서 팔고 여기다가 각설이 공연까지 하시는데 이거 알고 계셨어요? 예, 알고 있었죠. 같이 또 우리 또 봉사할 일 있으면 또 좋은 일에 봉사도 하고 우리 제자들 다 그렇게 했어요. 아니 선생님 아까 보니까 굉장히 열정적으로 수업하시던데 아니 뭐 수업하면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장구쪽 이렇게 같이 여러분과 같이 있으면 그냥 마냥 좋아요.
마냥 좋고 지금 제 목소리가 또 안 나오듯이 앞전에 음을 다 잃어버렸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선생님의 도움으로서 많이 지금 이렇게 활발하게 할 수 있고 지금 각설이 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됐어요. 지금 이 선생님의 행복한 표정을 보니까요. 저도 이 각설이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저 이제 알려주실 거죠? 잠깐 또 가실까요? 다른 데 가서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어딜 또 가요? 잠깐이면 돼요. 어딜 또 가나 했더니 어머어머 드디어 각설이로 변신한 주인공. 헤어부터 메이크업까지 정성을 들이는데요. 지금부터 마음가짐은 무대 위 주인공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각설이로 나서는데요. 이 분장하고 싶은데요? 네, 아이고 진작 할 걸. 필수 아이템 엿과 가위를 싣고 의기양양 주문진 수산시장을 가로지르는데요. 안녕하세요. 등장부터 눈에 확 띕니다. 지금부터 명숙 씨가 아닌 삼순이의 대활약이 펼쳐질 텐데요. 호박엿에 땅콩엿, 개빵통엿까지 푸짐히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거 오늘 다 팔 수 있는 건가요? 훅훅 엿을 자르며 슬슬 시동을 거는데요. 그러면 호박엿하고 강릉시 개빵국엿하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자마자 마수거리 성공! 가위 소리가 한층 커지는데요. 술도 점점 달아오릅니다. 저는 오늘 삼순이와 함께 두순이가 되어볼까 하는데요. 이렇게 한번 제가 하는 거 네. 맞을까요? 네, 역시 날아가죠? 도망갔어요. 싱싱해서 그래요, 강원도는. 와. 오, 잘하는데요. 일로언니, 오. 자, 하나 먹고 가. 연 놓고 가세요. 간단한 노방젓입니다. 강릉시 특산품 개빵국엿도 있습니다. 정말 오늘 잊지 못할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 궁금한 게 또 생겼어요. 뭐요? 아까 뭐 엿도 만들고 민요도 하시고 하면서 이 힘든 일을 극복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럼 반대로 엿을 만들고 각설이를 하면서 정말 너무 신났다는 그런 때는 또 언제였을까요? 제가 힘들 때 배북을 그만두려고 했는데 아, 네. 거기에서 어떤 분이 연락이 왔어요. 제가 힘드니까 안 네. 하려고 그랬더니 나 때문에 힘이 난다라고 해서 와. 그 다음부터는 좋은 글, 네. 아름다운 거 찍어서 보내고 네. 더 나와서 활기차게 웃고 엉덩이 흔들면 다들 좋아하세요. 그래서 네. 저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웃을 수 있고 네. 제가 좀 바보 흉내를 내도 네. 즐거운 마음으로 대리만족 느끼시는 관광객이 있기 때문에 네. 삼순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정말 이런 말 한마디에도 힘이 불끈 나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인생을 살아올 수 있었다고 하시는데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실까요? 앞으로 계획도 저는 엿장수입니다. 네. 천직이 엿장수요. 공장을 해도 네. 엿장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네. 토요일 일 날은 여기 와서 여러분들 항상 찾아뵐 거고요. 많은 엿, 더 좋은 외국엿은 전국에 휴게소에서도 만날 수 있고 각 지역에서 다 만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엿을 팔고 각설이 분장을 하면서 힘든 일이 왜 없었겠어요. 하지만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니까 엿처럼 찐득한 행복도 찾아왔습니다. 앞으로 더 멋진 CEO로 또 엿 파는 삼순이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텐데요. 삼순이 명숙 씨의 달콤한 인생을 응원합니다. 엿을 팔고 공연도 하는 각설이, 그 엿을 만들고 개발하는 CEO, 이 정도면요 정말 엿으로 대성하신 분입니다. 네, 개빵풍 엿은요 사실 제가 먹어보지 않아서 굉장히 궁금해서 살짝 네, 네. 여쭤봤는데요. 너무 많이 달지 않고요. 은은한 단맛에 개빵풍이 또 쌉싸름한 맛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 쌉싸름한 맛이 입안을 싹 감싸준다고 합니다. 사실 이 스튜디오 안에 있었다면 제가 당장 맛을 봤을 텐데 네. 그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엄청 아쉬워하시는 것 같은데 아쉽다면요 네. 주문진 수산시장으로 다녀오시기 바랄게요, 명수 씨. 직접 제가 가서 그럼요. 맛보는 수밖에 없군요. 많이 한 30인분 정도 사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스태프분들까지. 예, 알겠습니다. 조만간 제가 다녀오는 걸로 하고요. 우리 주인공 네. 직접 엿을 만드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나의 천직은 엿장수다 말씀하시는 말이 참 가슴에
지점에 와 닿았던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많은 분들에게 앞으로도 즐거움 많이 주시고요. 주인공 본인도 행복한 나날들 이어가시길 저희 생방송 강원 365도 네.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달콤한 소식까지 전해드렸고요. 다음 소식은 뭡니까? 다음 소식 만나볼게요. 네네. 용석 씨, 요즘 하루하루가 눈에 띄게 다르다는 거, 이거 느껴지시나요? 하루하루가 눈에 띄게 다르다. 네. 정말 어떤 게 다를까? 너무 많아서 요목조목 다 살펴드릴 수가 없네요. 시간 관계상. 바깥 풍경이요. 바깥 바깥 풍경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맞아요. 그야말로 정말 찬란한 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꽃송이가 정말 만개했습니다. 네. 이 꽃을 보면요, 괜히 좀 뭉클한 생각이 듭니다. 겨우내 웅크리고 있던 그 생명들이 이제는 활짝 피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바야흐로 봄입니다. 네, 예. 꽃과 싹을 틔우기 위해서는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을 텐데요. 그렇죠. 이 봄 햇살에 한 번에 흐드러지는 모습을 보니까요, 마치 네. 마법과도 같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또 어제가 식목일이었지 않습니까? 네. 원주에서 가장 빨리 봄을 만끽할 수 있는 그곳 나무 심기 현장 다녀왔습니다. 화면에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완연한 봄, 벌들도 꽃놀이를 즐기고 있는데요. 이 벌들 소리 들리세요? 햇살 좀 봐, 너무 좋아. 아, 오늘 정말 마음껏 꽃놀이를 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피디님. 저 이렇게 이쁘게 하고 왔잖아요? 저 그냥 꽃만 보면 되는 건가요? 네, 오늘 꽃 구경도 하실 거고요. 네. 나이스 캐치! 나이스 캐치! 꽃놀이에 목장갑이 웬 말인가요? 이게 뭐예요? 뭐예요, 이게? 꽃 구경도 하시면서 나무도 심으실 겁니다.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일입니다. 나무를 심는다고요? 나무를 심는다고요? 그건 저희 시나리오에 없었잖아요. 아니, 나 지금 예쁘게 막 포즈 잡고 꽃놀이하고 그런 거 생각하고 왔는데 뭐 어쨌든 뭐 좋아요. 뭐 나무 심으러 가야지 뭐 어쩌겠어요. 가시죠. 가시죠. 나무 심으러. 봄바람 타고 제일 먼저 찾아온 봄 소식. 새봄을 여는 나무 시장으로 가봅니다. 알록달록 향긋한 봄 내음이 활짝 피어나기 시작하는 요즘. 지난달 11일 개장한 원주 나무시장에 다녀왔습니다. 원주시 산림조합 나무시장. 제 계획과는 달라서 당황스럽긴 하지만 식목일 즈음이라서 저도 한번 와보고 싶었거든요. 저도 여러 가지 나무 정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었는데 오늘 기회네요. 저랑 함께 알아보시죠. 원주시 산림조합 나무시장의 조두영 산림조합장을 만나봤습니다. 지금 햇살도 좋고 여기 여러 가지 묘목이 심겨져 있으니까 그냥 여기가 봄이구나 싶거든요. 여기 정확히 어떤 곳이에요? 예, 큰 틀에서 보면 원주를 푸른 도시로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 가정에서는 꽃을 보면서 즐거움을 느끼고 또 우리 산림조합 조합원 입장에서 보면 조합원들이 생산한 묘목을 저희가 팔아주는 조합원 소득에도 기여하고 그런 장소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뭐 그런 장소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이쪽도 묘목, 저쪽도 묘목. 아니 도대체 몇 종이나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산림수종도 있고 또 그런 유실수, 조경수 다 해서 한 400가지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오면 어떤 수종이든 어떤 꽃이든 하나씩 꼭 가져가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럼 뭐 거의 선택장애가 올 것 같은 가지수예요. 보통 우리 여기 오면 나무를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알고는 있잖아요. 가격대가 좀 어떻게 되나요? 그 시중에서 거래하는 가격에 10% 정도는 항상 할인된 가격을 이렇게 그 적어놓고 우리 고객들이 구매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주 나무시장은 3,500평 규모의 넓은 부지에 400여 종의 수종과 각종 퇴비나 비료, 조경용 부자재까지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모두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한 그루에 나무를 심는 건 희망을 심는다는 말이 있듯 나무가 내어주는 결실과 기쁨은 무궁무진합니다. 네, 이거는 뭐 제가 낄 수 있죠, 뭐. 제가 힘이 있나요?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일일 일꾼이 되기 위해 준비를 하는데 옷까지, 이거 아이고. 입으시고 나무 심으러 가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감사합니다. 가야죠, 뭐. 나무 심기에 스승이 되어줄 김혜진 과장. 일꾼으로 제대로 변신 완료. 나무 심으러 출발해 볼까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 양손엔 목장갑, 삽까지 챙겨들고 아니 삽이 나왔어요 지금. 그래서 나무를 심는 건데 네. 어떤 나무를 심어요 제가? 지금 원주 지역에서 가장 잘 자라고 키우기도 쉽고 병해충에 강해서 자두나무를 제가 추천하게 됐습니다. 많이들 찾으시는 품종이군요. 그래서 이 나무를 심는 과정이 어렵진 않나요? 묘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힘이 드는 건 아니고요. 뭐 심는 요령만 있다면 누구든지 다 심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직접 옆에서 좀 알려주실 거죠? 이제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요? 네. 네. 오. 도와주실 때 직접 도와주지 마시고 말로만 도와주셔야 돼요. 일단은 여기다가 이제 심겠다라고 장소를 정하고 먼저 나무 심을 구덩이부터 파야겠죠. 삽으로 흙부터 팝니다. 삽으로 구덩이를 어느 정도 파면 돼요? 지금 나무 뿌리가 닿을 정도로 이 정도 깊이는 파야 되니까 뿌리 깊이를 감안해서 구멍을 파야 한다고 하는데요. 여기만 조금 한 번만 더 파주시면 돼요. 네. 뿌리의 폭을 생각해 넓이도 감안해야겠죠. 전목 테이프는 풀어주시는 게 활착률이 더 높습니다. 나무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뿌리입니다. 흙과 뿌리가 잘 붙을 수 있어야 하는데요. 아니 왜 보면은 우리 보통 나무 심을 때 발로 막 이렇게 밟아주잖아요. 발로 밟아도 네. 그 공기층이 있기 때문에 그 뿌리가 정확하게 흙이랑 닿질 않습니다. 발로 밟는 게 안 되는 거구나. 뿌리가 잘 내릴 수 있게끔 물을 뿌려주고 물이 흙 위로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이게 지금 물이 올라와요 지금. 아니 근데 이게 약간 기다림의 미학이 있네요. 이게 어떤 작업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물 대놓고 또 빠지게 기다리는 거잖아요. 네, 이 나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일상 생활 속에 다 주변에 다 있잖아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꿔줘야 하고 노력이 들어가야 열매를 맺는 거랑 우리 인생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늘 이렇게 일하시면서 나무를 보시잖아요. 네. 개인적으로 나에게 나무란 이런 거다. 개인적으로 저에게 나무란 항상 가장 많이 보는 게 나무고 뭐 가장 많이 심고 뭐 가꾸는 것도 나무기 때문에 그냥 저에게는 그냥 일상생활인 것 같아요. 나무. 기다림의 미학. 어쩌면 우리의 삶이 나무의 생과 닮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식재가 끝난 거예요? 오. 교수님 이제 성에 차시나요? 차신다고요? 지아 씨, 직접 나무를 심어보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제 기분이요. 사실 심는 거 자체는 어렵다는 생각을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게 심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키우는 게 너무나 중요하고 보존하는 게 너무 중요하고 미래를 심는다는 느낌? 이게 잘 자라서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잠깐의 많은 생각을 했네요. 네, 정말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약속대로 꽃 구경하러 갈게요. 꽃 구경 이제 하러 가는 거예요? 나이스 캐치! 나이스 캐치! 오늘 하루 나이스하게 나무 심는 미션 완료한 윤지연 리포터. 뜻깊은 경험을 했으니 이제 기다리던 꽃 구경 가볼까요? 너무 좋아요. 그럼 잠깐만 피디님 이거 좀 잠깐 들어보세요. 꽃 투어 출발해 볼까요? 나무시장 꽃단지 얼마나 이쁘게요. 봄을 물씬 느낄 수 있는 화원 안에서 두 눈이 휘둥그레지는데요. 빨간 꽃, 노란 꽃, 알록달록 꽃천지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꽃구경 삼매경인 윤지연 리포터. 나무시장 안에 있는 화원을 구경해 봤습니다. 아니 저도 어쩔 수 없는 여잔가 봐요. 이 꽃을 보니까 마음이 살랑살랑 하는데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나무시장에 화원이 있어요? 저희가 원래는 이제 나무만 팔다가 꽃도 구경하고 나무도 구경하고 또 산책도 하면서 저희가 이제 다양하게 여러 종류의 꽃 종류도 많이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층이 많이 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큰 화재가 있었잖아요. 그 화재가 없었으면 사실 그 산이 조만간 또 예쁜 꽃들로 물들 텐데 안타까움이 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산불로 인해 이제 이재민들이 많이 발생해서 좀 많이 안타깝고요. 그게 원상복구가 되려면 최소 30년에서 40년은 있어야 돼요. 다시 원상복구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 전 국민이 산불 예방에 좀 관심을 좀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같은 일반 시민들이 좀 힘을 보탤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네, 전국에 지금 나무 시장을 운영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나무를 이제 심으시는 분들은 많지가 않은데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제 가까운 나무 시장을 방문해서 좀 수목이랑 친해지는 건 어떨까요?
저 지금 머리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아요. 사실 저부터도 나무를 심을 생각을 안 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도 1인 1나무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1인 1나무 심어보세요. 동해안 산불 피해로 오래도록 가꾼 꽃과 나무, 수많은 사람들의 터전까지도 한순간에 사라졌는데요. 어쩌면 나무는 수많은 생명을 품는 우리의 미래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그 나무의 소중함을 몸소 체험한 하루였는데요. 따스한 봄 기운 가득한 요즘, 여러분도 나무시장 방문해서 직접 우리의 미래, 한 그루의 나무를 심어보면 어떨까요? 네. 겨우내 추위를 네. 견디며 찬란하게 꽃을 피워낸 나무. 생각해보면요. 이 나무가 주는 기쁨은 정말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스피노자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오더라도 난 한 그루의 사과나무였죠? 네, 사과나무를 심겠다. 요 최근에 우리 사회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많이 있고 또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고 있고 초대형 산불이 최장기간 발생했었는데 네. 이 나무라는 존재는요. 우리에게 미래를 약속하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확신하게 하는 그런 희망이 들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봄 내음 가득한 꽃과 나무들을 보니까요. 네. 저조차도 봄 기운을 가득 얻어가는 것 같고 또 의욕이 샘솟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그 나무 시장 말씀을 전해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시중보다 정말 저렴하다고 합니다. 봄철 맞이했으니까요. 시간 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 나무 시장 꼭 한 번씩 들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원주 소식 잘 만나봤고요. 저희 생방송 강원 365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뵐게요.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30분 지났습니다. 네, 오늘 전국은 지금은요, 순천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네. 순천에는요, 젊음의 감성이 물씬 풍겨지는 옥리단길이라고 있는데 용소 씨 혹시 알고 계셨어요? 옥리단길이라고 네, 하신 거죠? 맞습니다. 멋진 곳이군요. 어떤 곳입니까? 이곳에서는요, 네. 유럽의 맛과 멋을 현지에서처럼 체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어떤 곳일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화창한 봄날 골목길 구석구석을 부지런히 누비는 우리의 양성화 리포터. 코트자락 휘날리면서 애타게 뭘 찾고 있나요? 혹시 특별한 음식, 낭만적인 분위기와 여행의 설렘까지? 이 모든 걸 얻기 위해 해외로 날아가면 제일 좋겠지만 요즘 같은 시절에는 결코 쉽지 않죠. 그래서 제안하는 오늘의 테마는 비행기 타는 번거로움 없이 손쉽게 이국적인 맛과 문화를 느껴보기. 순천에서 펼쳐지는 유럽의 가정식 함께 맛보시죠. 순천의 핫플레이스 옥리단길입니다. 젊은 감각의 공방과 개성 강한 맛집들이 즐비한 옥리단길에서 유럽의 맛과 멋을 품고 있는 음식점을 발견했는데요. 과연 어느 나라의 맛일까요? 야, 여기 뭐 유럽이네. 여기 오면 유럽 요리를 맛볼 수 있다고 왔는데. 저희는 이탈리아 가정식을 하는 곳입니다. 이탈리아 가정식. 이탈리아라고 하면 뭐 파스타라든지 뭐 이런 거 식감이 떠오를 수 있는데 이 말고 다른 요리가 있다고요? 혹시 요끼 아실까요? 뭔기요? 요끼요. 삼시세끼 말고 요끼. 네, 맞습니다. 요끼 처음 듣는데. 네, 오늘 한번 드셔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자와 밀가루, 달걀 등을 넣어 숙성한 반죽을 한입 크기로 잘라 먹기 좋게 만든 요끼는 이탈리안 가정식의 대표 주자. 감성적인 이탈리아 음식의 특징을 고스란히 살린 요리인데요. 크림 소스 위에 살포시 자리 잡은 요끼, 비주얼부터 너무 설레네요. 이야, 이게 요끼구나. 네, 맞습니다. 이게 어떤 요리라고 우리가 알면 될까요? 이탈리아 수제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렇게 네. 생각하면 좀 간단하시구나. 네네, 맞습니다. 들어올 때부터 보니까 한옥집을 개조해서 만들었는데 네. 음식은 또 이탈리아인데 보니까 그냥 건물은 한옥이고 네. 음식과 모든 인테리어와 모든 것들이 하나의 조화를 이루는 것 같은데 네, 저 어떻게 먹는 거예요, 그럼 요끼? 크림 한 스푼, 요끼 얹어서 한 입씩 드시면 돼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아, 신기하네요. 그렇지. 양식 먹을 때 이렇게 꽂아줘야 돼요. 양식이니까. 그리고 아니 근데 나 진짜 요끼 너무 생소하다 근데 이거. 야, 이거를
녹진한 크림 소스 한 스푼에 동전 모양의 동글동글한 뇨끼를 올려 한 입 먹어보는데 과연 어떤 맛인가요? 수제비처럼 쫀득쫀득함이 있는데 옆에 있는 소스가 마치 수제비 국물처럼 고소함을 이렇게 떡 얹어줘. 그래서 깔끔함을 얹어주는데 마치 그 요끼 한 입을 먹으니까 밀라노 거리에서 멋진 옷을 한 벌 사고 앉아서 점심시간에 아름답고 분위기 있게 런치를 즐기는 그런 느낌. 약간의 느끼함이 있다면 이 샐러드를 알싸미기죠. 그 수제비를 먹었을 때 뭔가 조금 얹어주면 좋겠다 할 때 이렇게 샐러드 먹어준 두 개의 조합이 아주 적절하네요. 뇨끼와 환상적인 궁합을 자랑하는 구운 가지 페타 치즈 샐러드. 지중해 어느 섬의 햇살을 품은 맛이라고 할까요? 이탈리아 미각 여행 제대로 즐겨봤습니다. 자, 우리 이탈리아 음식을 맛있게 먹어봤는데 뱃속에서 이탈리아가 펼쳐졌어요. 이번에는 조금 남아있는 공간에 또 제가 프랑스를 넣으러 가보겠습니다. 프랑스 날아갑니다. 가자. 자, 이탈리아에서 단 5분 만에 도착한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가정식 요리를 선보이는 작고 아담한 음식점인데요. 프렌치 감성으로 인테리어를 완성한 세련된 공간에서 프랑스의 맛을 책임지는 셰프는 어떤 분일까요? 안녕하세요. Bonjour. 봉주? 프랑스 요리 전문점 맞죠? 네, 맞습니다. 한국어 하시는구나, 저거. 아, 그래요. 프랑스 음식 추천 좀 해주세요. 달팽이 요리 먹어봤어요? 에스카르도. 네, 에스카르도. 또. 에스카르고, 네. then we can make bœuf bourguignon. 어. Classic French. 또. Galette. 지금 사실 그 세 개 다 제가 처음 먹어보는 거긴 한데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랑스 동부 부르고뉴 지역의 전통 음식인 베프 부르기뇽은 각종 채소와 소고기를 넣어 만드는 스튜인데요. 프랑스 요리에 찰떡궁합인 레드와인까지 넣고 장장 4시간 동안 뭉근하게 끓이면 맛있는 베프 부르기뇽이 완성됩니다. 메밀가루 반죽을 얇게 붙인 후 달걀과 햄, 채소와 치즈 등을 넣어 먹는 갈렛은 프랑스 북서부 지방의 전통 음식이랍니다. 야, 이제 프랑스식 가정식이 차려졌는데 사실 저는 새 요리다 아주 생소합니다. 그래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좀 방법 좀 알려주세요. 에스카르고 먼저 시작해야 돼요. 네. 이거는 뭐 빵 하나. 오, 요렇게 해서. 끝날 때는 저거. 자, 오늘 여러분께서 잘 보셔야 되는 게 저는 사실 프랑스를 처음 먹어봅니다. 그래서 어떤 맛인지 좀 궁금한데 일단 에스카르고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제 고급 요리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제가 찾아봤더니 프랑스에서는 그냥 편안하게 길에서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고 하거든요. 야, 이 달팽이 요리를 제가 생애 처음으로. 생애 첫 에스카르고를 입에 넣으니 파리의 골목길이 펼쳐지나요? 쌀수이버. 하나 배웠지 내가. 맛있네. 에피타이저 느낌으로 먹는다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약간 입맛을 쫙 돌게 해가지고 그 다음 요리들을 좀 맛있게 먹을 수 있게 깔끔한 맛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맛이 강하지 않아요. 야, 그러면 다음에 제가 소고기 스튜. 야, 이 소고기가 진짜 엄청 커요. 먹어봅시다. 오, 좋아. 약간 장조림 고기 같은데? 고기 느낌이. 고기를 이제 약간 끓이는 느낌이기 때문에 잘못하게 되면 약간 고기 향이 진해지면서 약간 비린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각각의 요리의 향이 정확해요. 맛이 정확하게 나가지고 진짜 이 순천에서 프랑스를 느낄 수 있는. 이어지는 코스는 프랑스의 국민 요리 갈렛입니다. 취향껏 속재료를 선택해서 다양하게 변화를 줄 수 있는 음식인데요. 양송아 리포터가 선택한 염소 치즈 갈렛의 맛은 과연 어떨까요? 난 약간 또띠아빵 같은 건 줄 알고 좀 질길 줄 알았는데 부드러워요. 그리고 담백함이 있어갖고 야, 유럽 요리 저 괜찮은데요? 프랑스 요리 괜찮아. 야, 나랑 맞는데? 좀 더 먹을게요. 맛있네. 유럽의 골목을 걷는 기분 좋은 상상. 이젠 음식으로 실현해보세요.
편안하고 여유롭게 이국적인 맛을 품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여행이고 일상 탈출이겠죠? 산뜻한 봄날, 유럽 가정식 여행을 꿈꾸며 순천 옥리단길로 떠나보세요. 언제나 강원도민과 365일 함께하는 생방송 강원 365입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향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바로 고향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분들인데요. 이 분단으로 인해 고향에 갈 수 없는 분들도 맞아요. 계시지만 가까운 곳에 고향을 두고도 갈 수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맞습니다. 고향에 대한 그 사무치는 그리움을요, 아련한 애틋한 그런 추억으로 삭히는 사연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규모가 큰 인공호수인 소양호. 이 반짝이는 푸른 물빛 아래에는 그리운 고향이 있습니다. 물속에 잠기기 전 이 마을에서 나고 자라면서 생긴 추억들. 잊으래야 잊을 수 없는 소중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참 감회가 새롭죠. 참 이런 시절도 있었는데 하는 그런 게 너무 지금 고향 생각이 많이 나죠. 아무래도 50년 동안 물속에 품어둔 고향을 만나러 갑니다. 춘천하면 떠오르는 곳 소양강 댐입니다. 춘천을 대표하는 관광지인데요.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리움의 공간입니다. 1967년 첫 삽을 뜨기 시작해 1973년 완공된 소양강댐. 다양한 역할을 가지고 개발이라는 희망 속에서 시작됐는데요. 하지만 소양강을 삶의 터전으로 삼았던 주민들은 이곳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춘천시라고 얘기하는 춘성군, 양구군, 또 인제군 3개 시군에 6개 면에 38개 리가 수몰이 됐고요. 인구는 한 18,000여 명, 세대 수로는 4,600세대가 수몰이 됐다고 합니다. 이 거대한 물속에 나고 자란 고향을 내어줘야만 했던 사람들. 이제는 이렇게 물 위에서 물 속의 모습을 상상해 볼 뿐입니다. 그저 꿈속에서나 갈 수 있는 고향. 꿈꾸면은 거의 고향 꿈꾸죠. 고향의 강, 개울, 고향 친구들, 고향 집들, 고향 집. 이렇게 산 모퉁이만 돌아서 하면 내가 태어난 곳, 내가 자란 곳인데 하는 그런 그 감정이 참 푹 뜯어지죠. 그래가지고 이 물 아니면 내 고향이 그냥 보이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렇죠. 물속에 잠긴 지 어느덧 50년이 흐르고 이제는 기억도 점점 희미해져 가는데요. 사라졌던 고향 마을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수몰 전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수몰된 마을의 기억과 풍경들을 만나는 기회. 50년 전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본인 아니세요? 저예요. 수몰된 후 제대로 기록되지 못했던 역사가 되살아났습니다. 지금 현재 살고 계시는 이주해서 사시는 분들의 몇몇 분들의 이제 증언을 통해서 그분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는 마을의 그 지도를 손수 다 그리시고 그 카메라가 흔치 않았던 시절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그 선생님께서 카메라를 소지하고 계셨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사진 첩에 의해서 자료를 수집을 했고. 눈을 감아도 그릴 수 있는 고향 마을의 모습. 잊혀가는 기억을 꼼꼼히 더듬어
기억의 풍경화를 그려냅니다. 그렇죠. 마을이 워낙 작으니까 이렇게 옹기종기 좀 모여 있으니까 누구네 집 다 알아요. 예, 다 기억이 다 나요. 50년 넘어도 기억이 다 나죠. 눈을 감아도 벌써 어느 집 다음에 어느 집, 네 집 이게 아주 아주 훤하게 해 있습니다. 고향이 그리울 때마다 꺼내보던 빛바랜 사진들. 그때 그 시절을 함께한 선생님과 친구들이 그립습니다. 가을마다 운동회 때 대운동회 하는 날이거든요. 학생 수가 제일 많을 때가 318명인가 그랬어요. 예, 기억을 해요, 제가. 한 학급에. 근데 애들이 뭐 한 집에 뭐 7명, 6명도 있었고 우리는 10명이에요. 10남매. 요건 우리 1년 선배들 졸업식 날 이제 뭐 하는 것. 다 제가 가지고 있던 사진. 요거 저예요. 네? 예, 요게 본인이라고요? 예, 본인이에요. 저예요. 춘중 요거에 3학년 때일 거예요. 한평생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근무하면서 고향 모교에서 근무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난 교육대학을 나와서 교사를 했기 때문에 야, 물에 안 들어갔으면 내가 그 모교에 가서 교사를 했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했는데 모교에 가서 전 교육대학 2학년 때 실습을 거기 가서 2주 동안 했어요. 모교 가서. 몇 년 전 극심한 가뭄이 계속되면서 수몰된 마을의 일부가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물속에 남아있는 마을의 흔적을 촬영한 황중문 사진작가. 물속에 마을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면서 물속에 들어가 틈틈이 찍은 사진들인데요. 50년이 흘렀지만 학교 건물터와 계단이 시간이 멈춘 듯 있습니다. 몇십 년 동안 이제 지내면서 뻘이 쌓여서 이제 덮여 있는 상태라서 잘 구분은 안 되는데 이게 이제 학교 건물 잔해들이거든요. 이것도 이제 학교 이제 수몰되면서 건물 같은 거 다 철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한쪽에다가 이렇게 다 모아놨더라고요. 철거된 흔적들을. 우리 학교 정원에 가면은 그 화감이나 뭐는 그 암석들을 전시해놨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대로 서 있더라고요. 이 돌이 바로 그 돌이거든요. 여기 서 있는 돌, 이 돌들입니다. 이게 뭐 성황당에 있었나? 이 나무가 엄청나게 큰 높이가 한 5m, 6m 정도 되거든요. 여기까지가. 그저 막연하게 그저 그런가 보다. 그래서 내 고향이 여기였던 모양이다. 그런 생각만 들죠, 뭐. 마음이 찡합니다, 그냥. 영원히 볼 수 없다는 게 참 마음이 찡하고요. 수몰된 고향인 내평리와 품안리를 찾아 배를 타고 나섰습니다. 강산이 5번이나 변했을 시간이지만 50년 전의 기억이 새록새록한데요. 고향 마을에 점점 더 가까워질수록 어린아이처럼 설렙니다. 물 위에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아련한 고향의 기억. 깊고 푸른 물속에 잠겨 보낸 50년의 세월. 정들었던 고향을 이렇게 만납니다. 내평리가 있던 위치에 배가 멈춰섰습니다. 내평리라고 수몰되기 전에 여기가 제일 큰 학교가 있었대요. 그 위치에 와 있는 겁니다. 이 학교가 요쯤 되고 마을이 큰 마을이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요 전에가 북일이, 여기가 내평리, 물놀이, 거기가 이제 삼계리가 내평 초등학교를 다녔죠. 이게 소재지니까 여기 이제. 초등학교가 요 밑에 있습니다. 예, 요 밑에, 요쯤 되겠어요, 여기. 저기 학교 뒤에 요런 나지막한 산이 있었는데. 그 전에 사람들은, 내평리 사람들은 저 산에 가서 나무를 주로 많이 했어요. 저는 어려서 보면 젊은 사람들 와서 저 산에 가서 겨울철이면
나무에서 막 끌고 내려오고 해서 얼음으로 강이니까 여기 강으로 해서 이렇게 나무를 끌고 내려오고 그렇게 또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착잡하기도 하고. 네. 어떤 점에서 기쁘고 어떤 점에서 슬퍼요? 그래서 고향에 왔다는 그 산이라도 볼 수 있는 거 그러면은 기쁘고, 영원히 못 가는 고향이라고 생각하면은 정말 안타깝고 그렇죠. 깊고 푸른 물속에 간직한 고향 마을. 되돌아갈 고향이 없다는 이유로 늘 헛헛했던 마음. 이제는 수몰 전시관에서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을 수 있는데요. 기억 속에 잠겨있던 풍경이 아닌 함께 기억해야 할 모습입니다. 눈을 감고도 그릴 수 있는 고향 마을, 이제는 눈을 감아야만 만날 수 있는 고향 마을이었는데요. 맞아요. 이렇게 고향을 추억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 조금은 위안을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수몰된 지 50년 만에 완성된 수몰 전시관을 살펴보셨습니다. 깊은 물속에 고향이 잠들어 있다는 사실을 이번 기회에 좀 많은 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마지막 소식까지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풍성한 소식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주식회사 한일전기에서 가정용 전자제품을 드립니다.